안녕하세요. AI 소프트웨어 시장, 이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만 봐도 2024년 이후로 월 평균 이용자 수가 28%씩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업들 IT 지출 항목 봐도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랑 머신러닝, 여기에 예산을 제일 크게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IT 산업 발전 단계를 보면 초기에는 통신망이나 하드웨어 같은 뭐랄까 인프라 기업이 딱 주도하다가요. 시장이 좀 성숙해지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AI 산업도 지금은 딱 그 인프라 구축이 막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반이 이제 탄탄해지면 그 위에서 제대로 활약할 소프트웨어 기업, 이 기업들의 성장이 진짜 본격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인프라가 깔리고 나면 결국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진짜 유망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어딜까? 이걸 잘 찾아서 투자하는 전략? 이게 좀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볼 주제가 있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4 플러스 ETF. 네, 이겁니다. 이게, 어떤 전략인지, 또 어떤 점을 봐야 할지, 그 제공된 자료 보면서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분석이 이 ETF를 이해하시는데 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면 좋겠네요. 네, 이 ETF는요, 기본적인 컨셉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형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담는 게 아니고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활용도,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 점수라는 걸 매겨요. 그래서 그 종합 점수가 높은 상위 10개 기업,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냥 AI 기업이 아니라 LLM 활용도를 기준으로 그것도 상위 10개에 집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선별적인 접근 방식이죠. 특히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딱 보면요. 최근 시장에서 진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죠. 팔란티어. 이 팔란티어 비중이 제일 높게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오라클, 피그마, 애플로빈, 또 헬스케어 AI 쪽의 템퍼스 AI 같은 이런 핵심 기업들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LLM 활용도를 기준으로 딱 선별해서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다. 네, 그럼 이번 분석에서는 이 ETF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AI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의 수혜를 딱 잡으려고 하는지 그 구조하고 주요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걸 목표로 삼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ETF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고성장 미국 AI 소프트웨어 시장 집중 투자 이거네요.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미국 AI 소프트웨어 시장일까요? 뭐 단순히 시장이 커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전 세계 AI 산업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주도권을 미국이 꽉 쥐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민간 부문 AI 투자 금액이 약 1,090억 달러. 이게 전 세계 AI 투자 총액의 거의 75%를 차지하는 뭐랄까 압도적인 규모거든요. 75%요? 와, 거의 다네요. 네, 사실상 글로벌 AI 투자가 그냥 미국으로 다 쏠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AI 소프트웨어 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19.5%라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와, 19.5%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이 크다. 이걸 넘어서 성장성 면에서도 제일 유망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글로벌 AI 투자의 75%가 몰리고 앞으로 연평균 거의 20%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이는 그 핵심 시장. 거기에 집중해서 성장의 과실을 그냥 직접적으로 딱 따오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성장성이 높은 곳에 집중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서요. 이 ETF에서 비중이 제일 크다고 하셨죠? 약 22%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변동 가능 팔란티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진짜 최근에 가장 뜨거운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근데 뭐랄까, 일각에서는 기대가 큰 만큼 그 실체가 뭐냐 이런 궁금증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ETF가 팔란티어에 이렇게까지 큰 비중을 두는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카티얼의 핵심 역량은요. 그 정부나 기업이 가진 엄청나게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싹 다 통합하고 분석해서 실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걸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보기 좋게 시각화하는 걸 넘어서요. 서로 막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심지어 미래 예측 모델링까지 지원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추고 있죠. 데이터를 연결하고 예측까지 한다고요? 네, 그게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거죠. 근데 팔란티어의 진짜 차별점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첫째는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시뮬레이션, 의사결정 지원까지 이 모든 과정을 그냥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 거의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요. 여기서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도구를 막 번거롭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고 또 한 번 이 플랫폼 생태계에 익숙해지면 다른 솔루션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아, 잠시만요. 그 락인 효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만큼 만족도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하, 네네. 알겠습니다. 한 번 쓰면 빠져나오기 힘든.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특정 산업, 특히 규제가 아주 엄격하고 데이터 보안이 극도로 점요한 분야 있잖아요. 여기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국방이나 정보기관 아니면 금융, 헬스케어 같은 산업들 이런 데는 일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도의 보안 통제 시스템도 필요하고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팔란티어의 핵심적인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넘보기 어려운 그런 경쟁 우위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업 확장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미국 정부기관, 특히 국방이나 정보기관 쪽을 중심으로 고단 플랫폼, 이걸로 성장 기반을 딱 마련했었죠. 테러 방지라든가 군사작전 지원 같은 아주 민감한 분야에서 능력을 보여줬고요. 네, 맞습니다.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강력했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성공 경험이랑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엄청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더라고요. 제조, 금융, 에너지, 제약 이런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하고 의사결정하려고 파운더리 플랫폼 이걸 도입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든 아니면 회사 자체 서버, 온프레미스든 어떤 환경에서든 소프트웨어를 그냥 원활하게 쫙 배포하고 관리하게 도와주는 아폴로 플랫폼. 이것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고담이 정부, 파운드리가 민간기업, 아폴로는 배포 및 관리,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증가율 연 20% 정도보다 기업 쪽 매출 증가율 연 22% 정도가 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네요. 물론 2020년, 21년 이때 연 40% 이상 막 초고속 성장하던 거에 비하면 약간 둔화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 30% 가까운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률 자체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성장 전략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다른 기술 기업들하고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입니다. 특히 오라클과의 협력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팔란티어가 가진 그 분석 능력하고 오라클이 가진 클라우드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 역량, 이걸 딱 결합해서 시너지를 만들려는 시도거든요. 아, 오라클과의 협력, 네. 오라클은 특히 그 분산형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의 안정성이나 보안, 그리고 주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한테 강점이 있어요. 각 나라나 산업별로 아주 엄격한 데이터 규제 요건 같은 걸 충족시키는데 유리한 인프라를 제공하죠. 네, 자료 보니까 팔란티어랑 오라클이 2024년 4월에 이어서 2025년 6월에도 파트너십을 더 강화한다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OCI 위에서 아주 매끄럽게 돌릴 수 있게 하고 또 공동으로 고객사 발굴하고 영업 활동도 같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데이터 보안이나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기관 아니면 금융, 의료 분야 고객들 이런 쪽을 같이 공략해서 AI 솔루션 도입을 더 빠르게 하려는 목표로 보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참 흥미롭습니다.
ETF 안에서 팔란티어 비중이 약 22%, 오라클 비중이 약 14% 정도 되거든요. 변동 가능. 그럼 이 둘만 합쳐도 3분의 1이 넘는 상당한 비중이에요. 와, 정말 높네요. 그렇죠. 이게 ETF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두 기업 간의 그 전략적인 시너지, 이걸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협력 관계의 성과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고려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개별 기업의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더 커질 수 있는 가치까지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두 기업의 시너지를 보고 함께 담았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ETF 포트폴리오를 AI 소프트웨어 어벤져스 라인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이게 뭐 단순히 종목 수를 막 늘리는 게 아니라 그 AI 소프트웨어 밸류 체인의 각 분야왕 주요 산업별 핵심 기업들 이걸 딱 선별해서 집중 투자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벤져스처럼 각 분야 최고들을 모았다는 비유겠죠. 네, 앞에서 말씀하신 팔란티어, 오라클에다가 피그마, 애플로빈까지 이 상위 4개 기업 탑4의 비중이 전체의 약 70%나 된다는 점 변동 가능? 이걸 딱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 탑4 말고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주요 기업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오라클은 아까 파트너십 얘기할 때 나왔지만 이 기업 자체의 강점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라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분야의 거의 절대 강자죠. 2025년 8월 자료 기준으로도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 관리 역량을 딱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뭐 세스, 파스, IIS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 넓히고 여기에 또 AI 기술을 엄청 적극적으로 통합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에서 안정성이나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는 금융이나 공공부문 고객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팔란티어와의 협력 외에도 자체적으로 AI 기반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 협업 툴 분야의 강자 피그마입니다. 이건 뭐 클라우드 기반이라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돌아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디자인 파일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혁신적이었죠. 맞아요. 그 협업 기능이 정말 강력하죠.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피그마 없이는 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AI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텍스트 명령,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디자인 시안을 뚝딱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추가해서 편의성을 더 높이고 있고요. 피그마는 그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의 거인, 어도비하고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랑 그 강력한 협업 기능, 이걸 무기로 진짜 빠르게 성장했어요. 피그마 IR 자료 보면 포춘 500대 기업 중에 거의 95%가 피그마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95%요? 대단하네요. 네, 뭐 넷플릭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스포티파이 이런 데가 다 주요 고객사고요. 피그마는 이제 단순히 디자인 작업 도구를 넘어서 AI를 통해서 디자인 생산성이랑 협업 방식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거대 기업과 경쟁하면서도 디자이너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이유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모바일 광고 시장으로 한번 가보죠. 애플로빈,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애플로비는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자기 앱을 홍보하고 또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글로벌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핵심 경쟁력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광고 엔진 악손이라는 것에 있어요. 이 AI 엔진이 엄청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가장 효과적인 광고를 딱 매칭시켜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한테는 수익을 늘려주고 광고주한테는 정확한 타겟 고객을 찾아주는 셈입니다. 모바일 앱이나 게임 시장이 진짜 폭발적으로 크면서 애플로빈도 엄청난 수혜를 받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이후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 37.4%에 달할 정도로 정말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어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모바일 생태계가 커지면서 앱을 발견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이 과정에서 애플로빈 같은 플랫폼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고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모바일 광고 플랫폼 리더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AI를 활용한 그 광고 최적화 기술이 성장의 진짜 핵심 동력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탑4 외 주요 기업 중 하나는 캠퍼스 AI입니다. AI 기반 정밀의료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템퍼스 AI는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나 임상 기록, 영수증 데이터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의료 데이터를 쫙 수집하고 구조화해서요. 이걸 AI 모델로 분석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걸 통해서 암 같은 질병의 진단을 보조해주고 또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와, 이 분야는 데이터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템퍼스 AI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바로 그 데이터에 있습니다. 많은 병원이나 연구기관, 제약사들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엄청나게 방대하고 질 좋은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축했어요. 멀티모달 데이터요? 네, 여기서 멀티모달 데이터라는 건 임상정보, 그러니까 진료 기록 같은 거요. 그리고 분자정보, 유전체 같은 거, 또 영상정보, CT나 MRI 같은 거.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AI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고 분석하면 그냥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복잡한 패턴이나 질병의 특성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후발주자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든 아주 강력한 데이터 해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템퍼스 AI의 빠른 사업 확장과 매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군요. 팔란티어, 오라클, 피그마, 애플로빈, 템퍼스 AI. 이 외에도 다른 주요 기업들이 또 있죠? 네, ETF 이름이 탑4 플러스인 것처럼 이들 말고도 중요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웨어하우징 분야의 강자인 스노우플레이크, 또 고객 관계 관리 CRM 소프트웨어의 절대 강자죠, 세일즈포스, 그리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노데이터,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나우, 음성인식이나 자연어 처리 AI 기술을 가진 사운드하운드 AI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인프라, CRM, 데이터 가공, 업무 자동화, 음성 AI 등등 AI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다양한 핵심 영역을 커버하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네, 종합해보면 타이거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4 플러스 ETF는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미국 AI 소프트웨어 시장 안에서도 그 LLM 활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수의 선도 기업들, 여기에 딱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아주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팔란티어와 오라클의 그 시너지, 피그마의 디자인 혁신, 애플로빈의 모바일 광고 최적화 능력, 또 템퍼스 AI의 정밀 의료 데이터 경쟁력,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세일즈포스 같은 각 분야 리더들의 역할까지 다 고려했을 때 AI 소프트웨어의 정말 다양한 활용 영역과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성장 잠재력을 딱 포착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ETF는 이런 핵심 기업들의 성과를 잘 따라가도록 설계된 투자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AI 기술이 우리 사회랑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막 확산되면서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국 AI 소프트웨어 분야, 이쪽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ETF가 해당 분야의 핵심 기업들에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